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 정치 독해 세 번째 시간, 저희 콘텐츠를 성원해 주신 애청자들의 열의에 힘입어서 세 번째 방송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등 정치 현안이 급박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역시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 시즌 1이 끝났거든요. 이 시즌 1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시작했느냐,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사실상 타이밍을 좀 놓쳤거든요. 예를 들어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방류가 있을 무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사는 단식을 시작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개인 자신을 향한 검찰의 어떤 옥죄인 수사,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다가 검찰이 도대체 무슨 카드를 쥐었는가, 그리고 대장동 재판에 들어가 있는 여러 혐의자들이, 범죄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가, 이하영의 입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이건 외통수다, 이대로 가면 구속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천막 단식을 시작했고요. 이 단식을 시작하는 시점도 8월 31일부터 시작됐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신을 소환 조사할 것이고, 소환 조사가 끝나면 영장을 칠 것이다, 그러면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기획 단식을 한 것이고, 기획 단식을 통해서 로드맵을 짠 것입니다.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식하는 게 몸을 보존해 가면서 단식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계획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인들이 일주일 만에 다 입원해서 실려가는 이런 단식이 아니라 최대한 그 시간을 길게 끄는 그런 단식으로 연결을 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과 대표실을 오가다가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 부분에 영장을 쳤거든요. 영장을 치는 시점과 병원에 실려가는 시점을 절묘하게 계산을 한 것이고, 검찰이 영장을 치는 시점보다 자신이 병원에 먼저 실려가는 것이 여론 형성에 좋다는 판단에 따라서 월요일 날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병원 이송 직후 영장 청구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로드맵에 따라서 이렇게 단식을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그런 이재명 대표의 단식 수순을 그대로 또 받아들여 가지고 진행한다면 검찰의 스텝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가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가는 것인데, 결과는 이제 내일 표결로서 드러날 것이고 표결 이후에 전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했거든요. 정확한 센텐스를 이야기하면, 수사를 받던 피해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된다면 다른 범법을 저지른 잡범들도 이와 똑같은 것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야당 대표 특히 위급한 상황에 병원에 이송한 사람을 잡범이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뭐 그런 여론도 있겠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 이꼴 잡범, 이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 하고 지금 상황에서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기류는 많이 변하지 않았느냐, 느닷없이 내각 총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이런 거 탄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영 엉뚱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지르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 한 장관 입에서 이재명 대표는 잡범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왔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아마도 이제 상황이 이쯤 되니까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의 당내 기류도 많이 변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개딸들이라든지 친명계 지지 세력들이 가결을 표에 던지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 놓겠다는 이런
굉장히 폐악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명계 의원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왕에 자기가 비명으로 찍힌 바에야 굳이 뭐 가결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 외통수에 걸린 구속을 피해가려는 이런 모양새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다만 가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결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할 겁니다. 수액을 맡고 있는 이 주사기를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또 단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에 도저히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 법원이 더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무결이 되면 단식도 중단할까요? 부결이 된다고 단식을 바로 중단하면 너무 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알다시피 굉장히 고단수거든요. 잔머리 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결이 된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 며칠만 버티면 다음 주가 되면 바로 뭡니까? 추석 한가위 명절 분위기가 되거든요. 명절이라는 이 민족 대이동의 시기가 되면 모든 이슈가 또 싹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다. 오늘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는 네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